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가 161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 과반이 벌써 소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과반들도 상당 부분이 소진돼서 남아있는 차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주요 대도시 같은 데는 이미 다 소진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특히 올해 공급하는 전기차가 정부에서 약 21만 대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소 전기차까지 누적 대수를 올해 말까지 50만 대를 달성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정부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올해 제대로 보급된다 하더라도 50만 대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40한 7, 8만 대 정도, 그 중에서 전기차가 약 20만 대가 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목표치를 훨씬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고 각 지자체의 소요 물량도 빨리 소진되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그 속도가, 가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유가가 워낙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종 물가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유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휘발유, 디젤도 지금 역전 현상 생겨서 리터당 2,000원이 넘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본이 리터당 2,000원이 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존에 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유지비가 바로 전기차 운영 충전 전기비였거든요. 예전 작년만 하더라도 휘발유 대비해서 같은 주행거리에서 전기차 충전 비용이 휘발유 대비 약 4분의 1 정도였는데 올해 유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전기 충전비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점이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로 소비자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또 전기차의 완성도도 워낙 좋은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현대차의 아이오닉5나 기아의 EV6, 또 제네시스 GV60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GM의 시보레 볼트 이런 모델들도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테슬라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인기 있는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소진될 정도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시작했다는 거. 아마 이 가속도는 후반기에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전기차 보조금은 2025년, 6년 정도에 완전히 보조금 정책이 없어질 것으로 원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를 잡은 이유는 이 내연기관차에 대비해서 1.5배에서 2배 정도 전기차 가격이 높고요. 또 전기차 가격의 약 40%가 배터리 가격인데 배터리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전기차가 대량 생산되면서 실제로 3, 4년 이후에는 이 내연기관차하고 가격이 똑같아진다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보조금 정책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배터리 원재자라든지 이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면서 과연 2, 3년 이내에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가격이 똑같아지느냐,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보조금 정책도 좀 더 길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특히 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벌써 보조금 정책이 부활되고 있고 유럽과 미국도 보조금 정책을 줄이지 않고 계속 지속화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의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점차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보조금 비용은 좀 더 떨어지면서 보급 대수는 늘어나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 중앙정부가 7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 최소 2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지자체에서 주고 있는 지역들이 다양성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차등 지급에 대한 것들이 작년에는 6천만 원 미만일 때는 100% 보조금을 주고 6천, 9천은 50%, 9천만 원 이상은 전혀 지원을 안 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 6천, 9천이 5,500, 8,500으로 500만 원 정도 다운됐어요. 이런 부분들도 점차 보조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후반기에 이 보조금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진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2원화로 진행을 해요. 전반기 보조금 반 정도 지원해주고 또 후반기에 반을 지원해주는데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까지는 최소한 2차분 후반기에 보조금 정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아마 보조금 정책이 다시
시작이 되면은 바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기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년부터 1년 반이 기다려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5나 GV60 같은데 1년 기다려야 되고 EV6는 1년 반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15회 볼트라든지 그 밖의 전기차도 1년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만약에 받는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내년에 보조금 주는 정책에 맞춰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청했다고 지금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라 전기차를 받는 시점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리는 차는 지금 신청해서 내년에 받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보조금 정책에 맞춰서 좀 줄어든 정책이 되겠죠. 아마 그런 부분들도 소비자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려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충전 인프라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서울시 같은 데서는 지자체에서 주는 이 보조금 중에서 중앙정부 700만 원과 서울시 200만 원만 주기 때문에 900만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벌써 소진이 끝났거든요. 그 이유는 이 줄어든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을 다른 지자체 1000만 원 이상 주는 데도 있지만은 이 줄어든 이 보조금을 충전기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데서는 사실 실과 바늘의 관계에서 충전 인프라가 얼마큼 되느냐가 보조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따라서 국내의 어떤 이 심해형 완속 충전뿐만이 아니라 급속 충전기 설치를 통해서 좀 더 소비자가 편하게 충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각 지자체의 어떤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중국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보조금이 줄지 않고 도리어 부활되거나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약에 국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보조금이 줄어드는 부분들도 아마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히 좀 더 길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도 글로벌 시장의 어떤 흐름과 더불어서 보조를 맞출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공공용 급속 충전기의 보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23대당 보통 급속 충전기가 하나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많이 증가를 시켜야 돼요.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얼마큼 설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파트 같은 심야형 같은 경우에는 완속 충전을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든 주차를 하더라도 뭐 과금형 스마트 콘센트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관광단지 같은 데서는 공공용 급속 충전기를 통해서 편하게 충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또 일반 주유소를 대신해서 충전소를 설치를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의 노력을 가일증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00면, 200면 이상의 주차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공공용 충전기가 들어갔는데 최근에 50명까지 낮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존의 대규모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도 공공용 충전기를 설치를 해서 소외계층이 활용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또 법도 바뀌었죠. 지금 예전에 기존의 아파트 같은 데는 2% 이상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새로운 아파트는 5%입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만족하기는 어렵지만은요. 다른 다양한 정책을 터서 실과 반월의 관계인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 따라서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서 충전 인프라의 확대에 대한 것들은 아마 이 전기차 주도권을 쥐어서 국내가 크질 않은 테스트베드고요. 이거를 입증된 모델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거. 그런 부분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기능을 얼마큼 부과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경쟁력,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이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의 어떤 충전 인프라 노력도 가일층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